옥스퍼드 의과대학 대강당 천여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신경교종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 브리스톨 박사입니다. 학장님의 소개가 끝나고 단상에 섰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27세의 나이에 옥스퍼드 최연소 수석연구원이자 영국 왕립학회가 주목하는 차세대 뇌종양 전문가였죠. 악성 뇌종양 세포는 특이한 패턴으로 정상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PPT 화면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했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죠. 단상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휘저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쓰러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들 사이로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참 아이러니했죠. 브리스톨 박사님, 괜찮으세요? 어서 응급실에 연락해 주세요. 제가 의대생입니다.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신경종양학 연구원이었던 에밀리 브리스톨입니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쓰러졌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한데요. 전 그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연구하던 바로 그 뇌종양이 제 뇌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눈을 떴을 때는 존 레드클리프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영국 최고의 교수진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과로로 인한 탈진이에요. 며칠 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진단이었어요. 영국 신경외과의 권위자시죠.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일주일 뒤 연구실로 복귀했어요. 정확히는 복귀하려 했다고 해야 할까요?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순간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에밀리, 안색이 안 좋아요.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연구실 동료 제임스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케임브리지에서 자란 영국 상류층 가문의 딸로서 브리스톨 가의 자존심으로서 저는 절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에밀리, 데이터 좀 확인해 줄래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봤지만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두통이 다시 시작됐고 이번에는 시야가 완전히 흐려졌죠. 쓰러지기 직전 제가 본 마지막 화면은 제가 연구하던 뇌종양 세포의 현미경 사진이었어요.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과체 부위의 종양이 그것도 매우 희귀한 케이스예요. 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저에게 스미스 교수님은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연구자로서의 제 이성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연구하던 바로 그 희귀 종양이 지금 제 뇌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려. 다른 병원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전 런던의 왕립병원, 에든버러, 대학병원, 심지어 독일의 샤리테 병원까지 영국과 유럽의 최고 의료진들을 찾아다녔죠.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종양의 이치가 현재로서는 어떤 치료도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요. 호스피스를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마지막으로 찾은 NHS 전문의는 차갑게 말했어요. 3개월 아니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세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제 논문들을 정리했어요. 벽에 걸린 상장들과 수상 기록들, 브리스톨 가문의 자랑이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죠. 문득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어떻게 그들의 눈을 볼 수 있겠어요? 제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연구하던 그 병이 결국 저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죠. 6개월 남은 시간 동안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 조용히 제 책상 앞에 논문 한 편을 올려놓았어요. 브리스톨 박사님, 이 논문 한번 보시겠어요? 한국인 교환연구원 지성민 박사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손에 들린 논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걸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지성민 박사가 내민 논문의 제목은 Advanced Surgical Technique for Pain Region Tumors였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팀의 연구였죠. 제목부터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제 종양이 있는 바로 그 부위였으니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논문을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제까지의 모든 의학 상식을 뒤집는 수술법이었거든요. 영국에서는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죠.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제 질문에 성민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여기 보세요. 이미 15건의 수술이 성공했어요. 제가 서울대병원 레지던트 시절에 직접 두 케이스를 지켜봤고요. 화면에는 수술 전후의 MRI 사진이 띄워져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죠. 제 것과 비슷한 위치의 종양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수술법은 너무 위험해요. 특히 영국에서는 더더욱.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죠.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그 체계가 지금은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영국의 의사들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만 하는 걸까요? 시도조차 않고서요. 그 질문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어요. 저도 그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영국 의료계의 한계를 직면하게 만들었거든요. 밤새 서울대병원의 다른 논문들도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죠. 그들의 연구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특히 고난도 수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답니다. 에밀리, 아침에 출근한 성민이 제 책상을 보고 놀랐어요. 밤새 계신 거예요? 책상은 논문들로 가득했고 제 노트에는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죠. 처음으로 제 안에서 희망이라는 감정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성민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가능할까요? 제 수술이. 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확실한 건 없죠.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 한번 의견을 여쭤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서울대병원 김태우 교수님과의 화상 상담이었어요. 처음 뵙는 순간을 잊을 수 없네요. 브리스톨 박사님의 연구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표하신 종양 성장 패턴 분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제 상태를 설명하는 전문 용어만큼은 정확했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포기가 아닌 도전을 봤죠. 수술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다만 정밀 검사를 위해서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그 말은 곧 한국행을 의미했어요. 영국에서 자란 제게 한국은 너무나 낯선 나라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성민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하지만 여기 연구는요? 괜찮아요. 어차피 곧 귀국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브리스톨 박사님의 회복을 꼭 보고 싶어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또 지난 몇 주간 성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 곁에서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잠시 망설이는 제게 성민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인천공항 근처에서 병원을 운영하세요. 거기서 첫 검진을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건 어떠세요? 성민이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주는 동안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죽음의 선고를 받고 체념하던 그 자리에서 한 발짝 움직이고 있다는 거려. 가족들에게 한국행을 알렸을 때 다들 반대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강하게 화를 내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영국 최고의 병원들이 포기한 자리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기로 했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날 성민이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부적이에요. 애군을 막아준다고 하죠. 그의 손에서 받은 작은 부적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가 아니라 삶을 찾아 나서는 도전자가 된 거라고요. 창밖으로 런던의 마지막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12시간 후면 저는 전혀 다른 세상에 도착하겠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렵지만 설렜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성민이 제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입국심사대 앞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공항 출구에서 한중년 신사가 구급차와 함께 기다리고 계셨죠. 성민의 아버님이었어요. 브리스톨 박사님, 지금 당장 응급 검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병실이었죠. 하지만 영국의 병원과는 뭔가 달랐어요. 벽면 가득한 모니터들, 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차트.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하더니 태블릿으로 뭔가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종이 차트를 쓰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이 몇 시죠? 오후 3시예요. 도착하신 지 2시간 정도 지났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D 영상부터 전신 스캔까지 모든 검사를 마쳤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민의 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큰 스크린에 제 뇌 영상이 띄워졌어요. 영국에서 찍은 MRI와는 차원이 다른 선명도였죠. 브리스톨 박사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양 주위에 이런 특이한 패턴이 보이시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바로 그 패턴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작년에 발표한 내용이죠. 네, 박사님의 논문에서 봤습니다. 종양의 성장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하셨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부분을 보세요. 원장님이 화면을 조작하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영국의 MRI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우리 장비가 더 정밀하거든요. 종양이 자라는 방향이 혈관을 피해가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악성 종양은 무차별적으로 자라나는데 그래서 서울대 김태우 교수님께 긴급 자문을 구했습니다. 스크린에 화상 통화 화면이 떴어요. 김 교수님이었죠. 브리스톨 박사님.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이런 성장 패턴을 가진 종양이라면 아마도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40%의 성공 확률을 예상합니다. 물론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이에요. 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다들 놀란 듯 했어요. 성민이 제 손을 잡았죠. 에밀리 더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아니요. 전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40%의 희망이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나요? 그날 저녁 제 병실로 찾아온 성민의 아버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브리스톨 박사님의 연구 제가 쭉 봐왔습니다. 특히 종양 성장 패턴에 관한 이론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박사님의 뇌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혹시 제 종양이 제 이론을 증명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사님의 병이 박사님의 연구를 완성시키고 있는 거죠.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이 병이 사실은 제 연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공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데 문득 창밖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강이 보였죠. 영국의 템스강과는 다른 더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강이었어요. 돌아보니 성민이 서 있었어요. 브리스톨 박사님, 이제 환자가 아닌 연구자의 시선으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저는 단순한 말기 환자가 아니에요. 제 운명을 바꿀 새로운 의학의 지평을 여는 연구자이자 도전자가 된 거죠. 창밖의 한강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집중치료실. 저는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검사들을 받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라면 한 달은 걸렸을 검사들이 단 이틀 만에 모두 진행됐죠. 브리스톨 박사님, 이렇게 앉으시죠. 김태우 교수님이 직접 검사를 이끄셨어요. 세계적 권위자이신 분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제 논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교수님, 제 연구를 읽어보신 건가요? 당연하죠. 박사님의 모든 논문을 읽었답니다. 사실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수술법의 이론적 근거 중 일부가 박사님이 연구에서 왔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성민이 잡아주었지만 이미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수술을 당장 해야겠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수술 전날이었어요. 발작 이후 이틀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밤늦게 병실을 찾아온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걱정 말아요.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발작 덕분에 종양의 특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내일 수술 성공률이 60%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각오는 하셨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실 두려웠죠. 그때 문득 성민이 건네준 부적이 생각났어요. 우리나라에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어요. 성민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영국에서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곁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네요. 수술 전날 밤 의료진들이 마지막 회의를 하는 걸 지켜봤어요. 놀라웠죠. 무려 20명의 의료진이 12시간 수술을 위해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 상황이 발생하면 혈관 처리는 이렇게 하고 마취 관리는 또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함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의료진이 제 케이스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였죠. 새벽녘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간호사님이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따뜻한 배려였어요. 그분은 단순히 간호사가 아닌 제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는 동반자 같았죠. 수술실로 향하는 길, 복도에는 의외의 인물들이 서 있었어요. 성민의 가족들이었죠.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나 봐요. 수술실 문 앞에서 성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에밀리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연구자로서, 동료로서, 그리고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수술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결심했죠.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인생을 건 도전이라고. 그리고 이 도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려. 마취가 시작되며 의식이 흐려질 때 마지막으로 본 건 의료진들의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패배는 없었답니다. 수술 시작합니다. 현재 시각 오전 8시 정각. 김태우 교수님의 선언과 함께 12시간의 사투가 시작됐어요. 저는 마취 상태였지만 의료진들이 모든 과정을 녹화해 주었답니다. 경막을 조심스럽게 절개합니다. 첫 2시간은 종양에 접근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두개골을 열고 뇌 깊숙한 곳으로 가는 통로를 만드는 작업이었죠. 이 과정에서만 무려 50개의 현미경 수술 도구가 사용됐다고 해요. 주요 혈관이 나타났습니다. 예상했던 위치와 조금 다르네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종양이 주요 혈관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처하셨죠. 3D 내비게이션을 0.2mm 단위로 조정해 주세요. 각도를 살짝만요. 정밀한 로봇팔의 도움을 받아가며 미세한 움직임으로 혈관을 하나하나 박리해 놔뒀어요. 마치 시한폭탄의 선을 자르는 것처럼 긴장된 순간이었죠. 수술 6시간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환자의 뇌압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 생명 유지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립니다. 모든 의료진이 숨을 죽였어요. 김 교수님은 수술 도구를 잠시 내려놓으셨죠. 그때 마취 전문의가 외쳤어요. 수치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8시간째. 드디어 종양의 핵심 부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출혈입니다. 예상치 못한 혈관에서 출혈이 시작된 거예요. 순식간에 수술 시야가 붉게 물들었죠. 흡입기를 최대로 바이폴라 포셉 준비. 김 교수님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졌어요. 동시에 의료진들도 완벽한 팀워크로 대응했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정확한 호흡이었답니다. 출혈이 잡혔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종양의 마지막 부분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죠. 김 교수님의 말씀대로였어요. 브리스톨 박사님이 발견한 그 패턴대로예요. 종양이 혈관을 피해가고 있어. 제가 연구했던 그 성장 패턴 덕분에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조직을 제거합니다. 모두 집중. 수술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12시간의 대장정이 끝나가는 순간이었죠. 저녁 8시 김 교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잘 끝났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수술은 완벽한 성공이에요. 환자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그리고 눈부신 빛. 제가 12시간의 수술을 견디고 깨어난 순간이었어요. 브리스톨 박사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김태우 교수님의 목소리였어요. 눈을 겨우 뜨자 의료진들의 긴장된 표정이 보였죠. 그들은 제가 뇌 기능에 손상 없이 깨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지금 시각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 첫마디였어요. 의료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죠.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연구자다우시네요. 시간부터 물으시고 수술 직후 의식이 돌아오신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렇게 또렷하시다니.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였답니다. 수술 다음 날 아침 긴급 의료진 회의가 열렸어요. 제 회복 속도가 의학적 상식을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상태는 나날이 놀라운 속도로 좋아졌어요. 보통 이런 대형 수술 후에는 최소 일주일은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 24시간 만에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고 48시간 만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죠. 72시간째에는 이미 혼자 걸을 수 있었답니다. 에밀리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느꼈죠. 감각이 더 선명하게 돌아왔다는 거려. 성민 씨, 이상한 게 있어요. 전 모든 게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제 말에 김 교수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밀 검사를 다시 해봐야겠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검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종양을 제거한 부위에 뇌 신경들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건 의학 문헌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브리스톨 박사님의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수술 영상을 봤어요. 12시간의 대수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들. 교수님, 이 부분이요.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무언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연구하던 종양 성장 패턴, 그것이 역으로 제 뇌의 재생 패턴과 일치한다는 거려. 맞아요.
우리도 그걸 발견했어요. 박사님의 연구가 결국 박사님을 살린 거죠.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연구, 그리고 이 병과의 싸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민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의 품에 기대어 울면서 문득 깨달았죠. 제가 찾은 건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이었고 새로운 사랑이었답니다. 수술 일주일 후 저는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와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내일부터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려고 해요. 성민에게 말했어요. 벌써요? 좀 더 쉬다가 하죠. 아니요. 지금이어야 해요. 제 뇌가 보여주고 있는 이 기적 같은 회복. 이걸 연구하면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김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죠.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연구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옥스퍼드의 공동 연구 어떠세요? 눈을 깜박이는 사이 제 인생은 또 한 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6개월 후 영국 왕립의학회 강당에서 제가 다시 강연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오늘 저희가 발표할 연구는 서울대병원과 옥스퍼드 의대의 공동 연구입니다. 제 옆에는 김태우 교수님과 성민이 서 있었어요. 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의학자들로 가득 찼죠. 이번 연구의 시작은 제 어운 케이스에서 비롯됐습니다. 스크린에 제 뇌 수술 전후 영상이 띄워졌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술이 한국의 의료진들에 의해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나타난 놀라운 뇌 재생 현상은 새로운 의학적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쏟아진 질문들, 그리고 기립박수,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브리스톨 박사, 정말 놀라운 발표였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으실 건가요? 리셉션장에서 여러 의사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죠. 네, 당분간은 서울에 머물 예정이에요. 아직 연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요. 말을 마치자마자 성민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우리의 관계는 이미 동료 이상이 되어 있었죠. 사실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날 저녁 템스강변을 걸으며 성민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정식으로 연구직을 제안받았어요. 정말요? 그럼 제안을 승낙하면 한국에서 살게 되나요? 네, 앞으로는 한국에서 살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요. 런던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제 마음은 서울에 가 있었어요. 한 달 후 서울대병원 국제의료센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뇌종양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연구였죠. 브리스톨 박사님의 케이스를 시작으로 이미 3명의 환자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님의 발표에 세계 각국의 병원에서 협력 제안이 쏟아졌어요. 특히 제가 있던 옥스퍼드 병원은 정기적인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죠. 어느 날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성민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죠.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네, 제가 논문을 보여드렸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될 줄은. 돌아보니 김 교수님이 서 계셨어요. 두 사람 덕분에 우리 병원이 더 특별해졌어요. 서양의 의학 이론과 한국의 의료 기술이 만나서요. 말씀을 마치시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주셨어요. 에밀리, 성민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제 정식으로 청혼해도 될까요? 눈물이 났어요. 6개월 전 제가 죽음을 기다리던 그때 이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다음 주면 새 연구동이 완공돼요. 그곳에서 전 세계의 환자들이 희망을 찾게 되겠죠. 영국에서 온 편지들을 보면 이미 많은 환자들이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바꾸고 있어요. 의학의 역사를. 성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전 이미 바뀌었어요. 제 인생이, 제 운명이.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밝은 별들이었죠. 낯이 저희의 미래처럼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연구실 책상에는 그때 그 부적이 놓여 있어요. 이제는 단순한 부적이 아닌 저희의 특별한 인연을 상징하는 보물이 되었죠. 우리가 함께니까요. 한밤중 병원 복도에 우리의 발걸음 소리가 울렸어요. 이제 이곳이 저희 새로운 집이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에밀리 브리스톨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고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한국행이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삶과 사랑을 선물해 주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